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번잘로입니다. 카닥TV의 전기차 프로그램 이카닥. 지난 1편에서는 전기차 살 때의 고민, 이를테면 보조금이 얼만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를 알려드렸었는데요. 네. 오늘까지 구매 관점에서만 설명하면 좀 지겨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 산 다음에 들만한 궁금증 중에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많습니다, 저. 네, 이거 너가 나한테 했던 질문이야. 그럼 답을 오늘. 네, 이 질문의 추출은 곤잘로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과연 곤잘로가 전기차를 사면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요금은 얼마 정도인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조금 재밌는 주제로 전기차의 연비 좋다는 기준, 전비 좋다는 기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빠르다? 가속이 빠르다. 네. 조용하다? 미친 정숙성. 네. 엔진 소리 안 들리니까 일단은. 네. 네, 그쵸. 주유소 안 가도 된다. 주유소 가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네. 우리 집 주변이 기름값이 비싸니까 네. 조금만 가면 이제 용인에 가면 우리 동네보다 막 200~300원이 싸요. 네. 그럼 그거 갔다 와요. 시간을 내서. 왔다 갔다 하는 기름을 쓰시면서 가시죠. 그래도 더 싸니까. 네네네. 그게 진짜 고통이었는데 주유를 안 해도 돼서 좋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별로 와닿지 않아요. 안 와닿습니다. 네. 하나도. 네. 보통은 전기차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결국 처음 관심을 가질 때는 돈. 이거 기름값 안 들어요? 톨비 안 나가요? 네, 이런 거 네, 많이 맞습니다. 물어보시죠. 네. 저 진짜로 아저씨들한테 그런 질문 한 3번 받았어요. 이거는 그럼 기름 안 넣으면 기름값 안 나가요? 직관적이다. 네, 진짜로 네. 그런 질문 들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기름값 좀 아껴볼까 하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 전기차로 바꾸면 한 달에 전기료, 충전료 얼마나 드는지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 내연기관 기준은요, 연비 좋기로 유명한 아반떼 CN7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차 실년비 한 15km/리터 정도 나오죠? 네, 맞습니다. 이 정도면 가솔린 차 치고 엄청 좋은 거죠. 근데 실년비가 15가 나오려나요?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네, 저는 15 정도 봤습니다. 15? 네. 자, 요즘 오늘자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60원입니다. 네. 가솔린 차에 좀 유리하게 조건을 맞춰서 그냥 편하게 리터당 1,600원이라고 잡을게요. 네. 네. 1,600원. 덤비세요.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뜰주유소만 찾아서 다닌다고. 네. 그렇게 쳐볼게요. 네. 자, 이 기준으로 보면요, 월 1000km를 탄다고 가정했을 때 가솔린 66.6리터를 소모하게 되니까 약 106,600원 정도 쓰게 되고요. 당연히 월 2000km 정도 타면 그 2배인 213,300원 정도 쓰겠죠. 맞습니다. 이러면 거의 100km 가는데 한 10,000원 정도 쓰는 셈이니까 이 정도면 기름값이 진짜 적게 드는 차죠? 적게 들죠. 네. 우리 그 소렌토 하이브리드 네. 100km 갈 때 한 10,000원 정도. 맞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드는 것 같은데. 네. 하이브리드 수준으로 드는 거니까 진짜 적게 드는 거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솔린 차에 유리하게 계산하기로 했으니까 아반떼 리터당 15km 이렇게 좋은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로 돌아오시죠. 현대기아 eGMP 플랫폼의 대표 모델 아이오닉5나 EV6 전비가 평균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5.5km 정도 나오거든요. 네. 실제로 제 차 제가 막 밟고 다니는데 EV6 듀얼 모터 이 모델도 누적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6.1km거든요. 제 차가. 네. 근데 저보다 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네. 5.5로 잡을게요. 안 좋게 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안 좋게 잡네. 연비가 나쁜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사실 얘도 그 공인 전비는 4.6인데 더 낮아요? 네, 원래 좀 전기차들이 보수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사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똑같은 eGMP인데도 세단 바디다 보니까 이것보다 한 킬로와트 시당 1km 정도 더 잘 나오고 얘네보다 더 잘 나오는 차들도 많죠. 볼트나 이런 거. 즉 아반떼는 연비를 탑급으로 했는데 전기차는 그러지 않은 채로 했다 이런 겁니다. 가솔린에 불리하게 했다. 가솔린에 유리하게 했다고. 자, 그래서 충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300원으로 할게요. 이러면 이거 얼마나 비싼지 싼지 잘 모르실 거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네. 네, 이게 거의 급속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비싸게 잡았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싸게 나올 수 있는데 비싸게 잡았다. 네, 굉장히는 아니고. 네네. 서울 중심부의 기름값으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네.
이 기준 하에서 월 1000km를 타면 181.8kWh를 쓰거든요. 네. 그러면 충전비는 300원을 곱하면 54,5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월 2000km를 탄다고 가정을 하면 2배니까 109,000원 정도 되겠죠? 진짜요? 네, 그러면 절반? 아반떼의 절반? 절반 수준인데요. 아까 계산했던 연비 좋은 아반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제 계산이 되시죠? 그럼 가솔린 차로 따지면 리터당 30km를 간다.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네요. 근데 지금 충전비를 좀 비싸게 잡아서 사실 더 간다고 봐야 되는데 스쿠터 아니에요 이거? 이게 그래서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네요 진짜. 네,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사실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요, 실제로는 이 격차가 지금은 뭐 2분의 1, 아반떼가 2배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더 벌어지게 됩니다. 실제로는. 네, 실제로는 더 벌어지게 되고요. 쉽게 말해서 전기차의 충전료는 앞서 했던 계산보다 훨씬 적게 들어요. 아반떼의 유류비는 반대로 이거보다 좀 더 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죠. 적게 들 가능성보다는. 네네네. 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이제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가장 연비 좋은 가솔린 차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게 뭐 거의 최소 2배다. 네, 최소 말이잖아요, 그죠? 네. 최소 절반으로 줄어든다. 최소. 오. 그런데 실결제액은 다르게 됩니다. 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득 충전에 10,000원이면 된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 네, 이건 들어봤습니다. 전기차 가득 채우는데, 네. 배터리 가득 채우는데 10,000원이면 돼. 5,000원이면 돼. 네네네. 또는 공짜야. 그렇죠. 그런 말도 있죠. 왜 그러냐면요, 자, 설명해 볼게요. 통상적으로 급속 충전 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300원 초반 정도 합니다. 이 핏을 예로 들면 급속이 킬로와트 시당 310원, 초급속은 340원이거든요. 네. 근데 완속은 그거보다 싸요. 사실 완속이든 급속이든 간에 충전 사업자마다 요금이 너무 천차만별이고, 경부하, 중부하, 고부하 요금도 달라지고, 그게 또 계절마다도 달라서 명확히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사실 휘발유 값도 그렇죠. 마치 그래서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라는 그 값을 내는 것처럼 대충 그냥 평균 완속 충전비를 따지자면 대략 200원 초반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전기차 타기 전까지는 제가 주로 급속에서 충전하게 될 줄 알았거든요. 네. 주유소 가듯이. 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기차 유저들은 급속이 아니라 완속으로 충전을 합니다. 아,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급속은 빠른 대신에 요금이 비싸서 꺼려지고, 네. 결정적으로 집밥이나 회사밥에는 급속보다는 완속이 대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급속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완속이에요. 왜요? 화재 위험성 때문에.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급속은 차 2차 들어왔다가 2차 들어왔다가 2차 들어왔다가. 아. 근데 집이나 회사는 주차한 채로 충전을 하잖아요. 아. 이런 기본 개념조차 없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그래? 오. 대부분은 완속이야. 오. 우리 사무실 주차장만 해도 완속이 한 5개 되고 급속이 1개죠. 현실적으로 급속 같은 경우는 그냥 장거리 뛸 때나 쓰는 뭐 그런 수준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내연기관 탈 때도 어떤 주유소가 기름값이 진짜 비싸요? 그 주유소 안 가잖아요. 아, 안 가죠. 피해 가죠. 네. 네. 뭐 정말 내가 기름이 하나도 없고 주변에 주유소도 없을 때만 기름값 비싼 데에서 넣잖아요. 울면서 넣죠. 예를 들면 뭐 여의도 한복판에서 진짜 기름이 떨어져야 아, 그쵸. 그래야 여의도에 리터당 2,200원 하는 기름을 넣지, 사실 웬만해서는 안 넣잖아요. 좀만 더 가자. 근데 전기차도 똑같아요. 확실히 이해 갔습니다. 네. 오. 그래서 현실적으로 킬로와트 시당 뭐 한 220원으로 계산을 하면요. 네. 사실 이것도 완속치고는 좀 비싸게 잡는 건데. 이것도 비싼 거예요? 이것도 비싼 거예요. 네, 아무튼 EGMP 롱레인지 모델의 배터리가 77.4kWh짜리거든요. 이거를 0에서 진짜 완전 바닥에서 100%까지 채워도 약 17,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0%까지 떨어뜨릴 일도 없고요. 100%까지 채울 일도 매우 드물어요. 보통은 80-90%에서 끝내거든요. 한 20% 되면은 충전 시작하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60%만 채우는 거죠. 네네네. 그래도 오늘은 내연기관에 유리하게 계산해 보기로 했으니까 계산상 0에서 100%까지 채운다고 보면 17,000원 쓴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 제목에선 가득에 10,000원이라더니 짬바정이 구라쳤다. 네네. 이럴 수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주유하실 때 주유 할인 카드 안 쓰는 분 있나요? 거의 없죠. 주유 할인 카드는 다들 하나씩은 들고
있던 것 같은데. 그쵸. 최소한 네. 못해도 5% 할인은 받고 기름 넣잖아요. 그쵸. 없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네. 음. 아니 물어보거나 뭐 음. 쓰면 되냐. 저나 곤잘로 같은 경우는 10% 할인되는 특정 주유소에서 10% 할인되는 신한 디보일 카드를 썼었는데요. 네. 이 정도면 사실 엄청난 할인이었죠. 기름 넣을 디보일 때. 카드가 제일 좋은 느낌이었어요. 네. 마찬가지로 전기차도 충전요금 할인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했듯이 주유 할인 카드 할인율은 많아야 뭐 10% 정도였잖아요. 네. 충전요금 할인 카드는요, 막 30%, 50%, 네? 심지어 70% 할인되는 것도 있어요. 오, 세금만 받는 거예요? 그럼 뭐야? 돈이 돼요? 무료죠, 무료. 돈이 돼요? 실제로 제가 쓰는 삼성 ID EV 카드는요, 기본 할인이 50%입니다. 아니 뭐 실적 안 채워도 돼요? 실적 30만 원. 30만 원만 채워도 50%? 네. 한도는 2만 원. 그래서 피킹률이 7.7%? 움직이는 계산기. 모르겠습니다. 이랬는데 틀린 거 아니야? 7% 정도의 피킹률이 되니까 엄청나잖아요. 근데 실적 60만 원 넘기면 충전료에 70% 할인도 해줘요. 70%? 한도는 3만 원. 꿀 정보? 오. 네, 전기차 사시면 이 카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아까 0에서 100% 충전까지 17,000원 든다고 했는데 네. 이럴 일도 없지만 17,000원이 든다고 했는데 50% 할인 받으면 실 결제는 8,500원입니다. 70% 할인 받으면 5,000원인 겁니다. 진짜 만원 언더네요. 네, 이렇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면 그 주행에 따른 비용이 있잖아요. 네. 이동에 대한 비용이 충전료가 사실상 그냥 무상이라고 느껴져요. 이래서 아예 그냥 기름 넣는 차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비교가 안 되는데. 비교가 안 왜냐면은 돼요. 아예. 지금 벨로스타 고급 이후로 기름 앵꼬에서 가득 채우면 거의 한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500km 탈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쵸. 500km 타는 것 같아요. 실주행. 내가 현실적으로 EV6에 가득 충전하려면 네. 우리 집 완속 충전기 기준으로 보통 실 결제액이 한 4,000원, 5,000원 이렇게 되거든요. 4,000원이요? 근데 저도 4,500km 타잖아요.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잖아요. 와, 대박이네. 여담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더 차이가 벌어져 버립니다. 진짜 대박이다. 근데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앞으로 충전료는 계속 올라갈 게 뭐 자명해 보이죠? 네. 기름값도 올라가겠지만 네네네. 네. 또 뭐 이런 충전에 대한 할인율도 축소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도 있죠. 네, 그럼요. 네. 설령 그렇다고 해도 0에서 100% 충전 뭐 할인 하나도 안 받고 해도 17,000원. 진짜 이게 높게 잡아서 17,000원. 네. 실제로 60%, 80% 충전하니까.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전기차 충전비가 엄청 싸니까 전기차 사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를 타면 충전비로 얼마 정도를 쓰게 되는지 그 팩트를 전달드린 거예요. 저는 내연기관을 사랑합니다. 한때 제일 적은 기통수 6기통이었던 그렇죠. 가장 적은 배기량 3,342cc. 그때가 한 달에 기름값 얼마 들었어요? 출퇴근 나셨을 때? 저는 그냥 평균적으로 늘상 50만 원은 쓴 것 같아요. 미니멈. 대박이다. 몇 배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저는 주유소를 가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뭔가 차가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 나서 주유소 가시는 거를 드라이브라고 하시잖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안 간 지 오래됐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전기차 전비는 어느 정도면 좋은 편인지 이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진짜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내연기관의 연비 좋다는 기준을 얼추 세우고 있죠. 뭐 시내에서 리터당 10이 나오면 잘 나오네. 약간 그쵸, 이런 느낌 나죠. 예, 막히는 길에서 10 이상 안 떨어지면 오 괜찮네. 그쵸.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아반떼가 15면 엄청 좋네. 대박이네 이거는. 뭐 그렇죠. 12, 13 나오면 무난하네. 뭐 고속도로에서 리터당 22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찍어서 올려야 된다. 인스타 스토리다. 약간 네,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전기차에서도 이런 기준을 좀 세우고 싶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단위도 다르고 해서 헷갈리셨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운의 7. 7? 네, 7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전비가 킬로와트 시당 7km 이상이면 꽤 좋은 축에 드는 겁니다. 대략 한 5에서 6km per 킬로와트시면 무난무난한 거고요. 4까지 내려가면 이거 좀 아쉽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7은요. 아이오닉 5나 EV6를 아주 살살 몰았을 때 볼 수 있는 수치고요. 네. 또는 전륜구동에다가 그러니까 싱글 모터죠. 네. 싱글 모터에 작은 휠을 쓰는 전기차들, 초대 아이오닉이라든가 뭐 볼트라든가 이런 차들에서 누릴 수 있는 수치입니다. 마치 이거는 아반떼의 15km per 리터 같은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근데 전기차 카페 같은 거 보면 막
킬로와트 시당 9에서 10 뭐 이런 것도 있던데. 그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갓이다. 예를 들면 소나타나 아반떼는 뭐 가능한데 소나타나 그랜저로도 리터당 20km 막 이렇게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힘들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좀 그 경계에 있는 느낌. 그게 뭔가 좀 비정상적인 운전을 해야 가능하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AKA 할배 운전으로 고속도로를 쭉 가면은 그렇게 나올까 말까 한. 네, 할아버지 이거 들으시나요? 아, 돌아가셨나? 잘 눌라. 네, 아무튼 이거 진짜 막 민폐 끼쳐야 가능한 거죠. 맞습니다. 전기차도 그래요. 90 이런 거는 뭐 가능은 한데 불가능 뭐 거의 보기 어려운. 네, 보기 네. 어려워. 저도 한 8까지는 봤는데 90은 안 되겠던데요. 자, 다음으로 5에서 6 정도는 그냥 평균적인 겁니다. 이건 마치 뭐 소나타나 그랜저의 연비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다고 좋지도 않은 네. 네, 그냥 무난무난한 이 정도 수치는요 아이오닉5나 EV6를 그냥 전비 신경 안 쓰고 몰았을 때 흔히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EV6도 평균적으로 한 6에서 6.1 이 정도로 수렴하더라고요. 자, 킬로와트 시당 4km 정도가 나온다면 네. 이거는 난폭 운전이라고 봐야 돼요. 네. 또는 고성능 전기차, 뭐 EV6 GT 이런 거, 아. 네, 이런 거에서 볼 수 있고요. 네. 심지어 대형차인 EG80 있잖아요. 아, Electrified G80. 네. GG80. 네. 아니면 EQS. EQS. 아, 네. 네, 네. 이런 애들도 웬만해서는 5를 넘어요. 4가 그러면 4가 나오기 힘들어요. 4는 무슨 차죠? 제 EV6로 네. 진짜 막 190 이렇게 달리고 막 그러면 3 나와요. 나온대요? 네, 나온대요. 엄청 그냥 극한으로 몰아야. 네, 그래야 그 정도 나오더라고. 진짜 막 전기 빨아 먹어야. 왜냐면 에너지 회수가 있기 때문에 회생 제동을 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이해가 좀 되나요? 이제 기준이 세워지나요? 그냥 단순히 숫자로 봤을 때 내연기관에서 반띵하면은 그쵸, 되는 그쵸. 거죠? 내연기관 15가 뭐 좋은 정도니까 뭐 한 7.5면 7.5면은 아주 잘 나왔다. 그렇게 봐도 되겠다. 네네. 네. 뭐 물론 뒤에 다니는 리터랑 킬로와트시가 다르긴 하지만 그 숫자만 놓고 봤을 네, 때 숫자만 봤을 때 반띵이다. 네. 어. 참고로 연비 계산할 때 리터당 뭐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으로 가고 또 킬로와트 시당 요금은 앞서 말했듯이 완속이 한 200원 초반, 급속은 300원 초반 정도로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 차를 이번에 완속으로 충전했다면 내가 200원으로 즉 1kW 시당이니까 200원으로 몇 킬로미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급속으로 충전을 했으면 한 300원으로 몇 킬로미터 갔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비가 5가 나왔으면 300원으로 나 5km 갔구나 뭐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저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얘가 좀 멍청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전기는 고급 전기 없어요? 전비가 더 잘 나오는? 알면서 물어보고 재미를 위해서. 예. 나도 옛날에 했던 생각이야. 근데 고급 전기가 결국은 완속으로 들어가는 전기 아닐까요? 그런가? 배터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배터리 수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제가 질문했죠. 너무 수준이 아니 떨어져서.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예요. 결국 고급 휘발유를 넣는 이유가 네. 차의 데미지를 줄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차의 컨디션을 위함이잖아요. 네. 그 관점에서 고급 전기도 차의 컨디션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거라고 정의 내린다면 그거는 완속 충전이죠. 급속은 아무래도 배터리에 좋진 않으니까. 아 그렇죠. 과부하를 시키는 거니까 일단은. 네. 예. 근데 충전에 대한 손실률은 완속이 더 크더라고요. 아, 손실률이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전기에서 7kWh를 쏴줘도 실제 들어가는 거는 7kWh가 아니라 뭐 한 6.5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거죠? 아니면은 그것밖에 안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전기와 충전기에서 나가는 전기가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배선의 길이도 있고. 예.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약간 좀 소모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이거 진짜 이거 안 넣어도 되니까 궁금한 게 100kWh짜리 배터리예요. 네. 근데 완속으로 이제 기계에서 10kWh로 쏴주고 있어요. 시간당. 네.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건 9가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만큼 비잖아요. 네. 그럼 1이 만약에 뭐 10시간을 채운다면 11시간 해야지. 아, 그렇게 시간이 늘어나는 거다. 그렇지. 이것도 약간 바보 같은 질문인가? 아니야. 이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나중에 따로 다루려고 했는데 따로 못 다루겠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를게요. 아니.
오늘은 이렇게 운용이나 유지 관점에서 따져 드렸는데요. 네. 다음번에는 판매 관점을 한번 갔다 오고 구매하고 운용했으니까 한번 팔고 네네. 그 다음에 4편에서 다시 구매로 이렇게 좀 지겹지 않게 예예예. 네, 전기차 구매의 바이블이 되게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네. 좀 많이 쌓아놔야 할 것 같아요, 이 컨텐츠를. 축적이 돼요. 네, 왜냐면 아직 전기차 보급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쵸. 지금 저도 이제 뭐 괜찮을 것 같네? 약간 이 정도니까 네. 앞으로 저 같은 분이 많아지겠죠. 자,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궁금한 부분이나 유지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판매할 때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편에서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이 카닥. 오늘 효과음 내러 들어온 거야? 약간 그런 느낌. 바보 같은 질문 몇 개 하고. 아니야, 근데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 예, 궁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진짜 효과음 내러 들어온 것 같은데. 진짜로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순수하네. 아. 질문이 좋네. 아유.